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나리오를 쓰다가 갑작스럽게 살짝 현타가 와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꼰대짓이 아닐까, 틀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서는 오토바이를 시작해보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보다 훨씬 경험과 경력이 출중하신 분도 보시는 듯 합니다. 몇몇 분은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끌려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오토바이 관련 영상이 전에 제가 주로 올렸던 농촌 생활에 필요한 영상과 좀 다른 점은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고 시청시간이 엄청 길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보신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 중에는 저 자식 뭐 잘못하나 하고 꼬나보시는 분도 계시는 듯 하고요. 아마 이런 분들은 오토바이 영상 초기에 정비업에 관한 신랄한 비판이 한몫한 듯 합니다만, 정비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해찍구를 맞았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다, 실력이 없는데 주둥이로 영업해서 오토바이 볼모로 잡고 못 고치면 폭탄 돌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불신을 조장한 것은 아닙니다. 당한 장본인인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만 잘못된 정보나 라이딩 영상의 중앙선만 조금 밟아도 댓글이 그냥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도 많이 자극이 됩니다.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시나리오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수정하게 되죠. 어쨌든 봐주신 것만으로도 많이 감사하죠. 사실은 꺼나 보시는 분이 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봐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의 수익성이 많이 증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는 것이지만은 오토바이가 쉽지 않은 것이구나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20, 30대는 멋모르고 기름 넣고 땡기면 가는 것이 오토바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탔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몇 번의 사고를 복귀해보면서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 교류 수단이 생기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더욱더 라이더 잘못으로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유튜버로 나의 경험을 알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8, 90년대의 특수계층이 취미였던 라이딩 문화에서 2000년대를 넘어서 레저 문화로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눈꽃만큼이나 기여를 하는 데 있고, 다른 면에서는 제 영상을 보고 너무 쉽게 입문하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사고든 적응에 실패하든 어떤 경우로든 후회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최초의 발단이자 끝이고요. 밀레니엄 이전에 외제 오토바이는 일제든 할 일이든 타는 사람은 약간의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제가 귀해서 똥도 좋아 보일 때였으니까 말입니다. 아직도 나 할 일 탄다는 특권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죠. 단순히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 아닌 관심받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토바이 타는 자체의 행위가 컬러링이 강하다 보니 더욱더 그런 듯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실정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미래 이야기해도 꼰대 같고 저래 이야기해도 꼰대 같고,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하면은 내 속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이 오토바이 타는 것에 이래랴 저래랴 하냐, 지 혼자 과속을 하든 뒤지든 무슨 상관이냐 하는 댓글도 봤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은 분명히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성지라고 하는 양평의 고갯길, 천안의 고갯길, 청주의 고갯길, 몇 년 사이에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단속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오토바이 타시면 문제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죠. 60km 도로인데 30km 단속 근거가 무엇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도로 주행속도가 30km 이내로 설정돼야 한다는 경찰청 내부 규정이랍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민폐인지 아시겠죠? 한 명이 목숨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오토바이 라이더의 모두의 즐거움도 날아간 것입니다. 교통문화에서 오토바이를 쩌리 취급하고 사이에 악 취급하는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그냥 오토바이가 혐오스러워서 생겼을까요? 그럼 혐오라는 프레임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오토바이 라이더가 만든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죠. 그러나 오토바이 라이더의 인식이 안 좋아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라이더 본인들입니다. 편들어주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이를 수행하는 공무원, 경찰, 누구도 라이더 편을 안 들어주고 있죠. 제가 가장 무서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서서 입법하고 관계 규정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겠냐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변호사와 뒤통수 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까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욕 오지게 먹는 오토바이 라이더인데 너는 다른 생활 사나이처럼 굴어서 기분 나빠서 까는 것입니까? 대안도 제시도 못하고 그냥 까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뭐 그냥 잘난 척하는 게 싫어서?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많이 찌질하죠. 그런 인간형들이 대부분 낯익고 알차타고 칼치기 하는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박은 인간들이죠. 그러니 사회에 악 취급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국민의 개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다 대변하지 못하니까요. 오토바이가 저 정도로 출입 못하는 것도 반사 이익을 얻는 대다수의 자동차 운전자가 있고, 행정과 경찰의 행정도 행정 편익 이익을 얻습니다. 소수의 오토바이 라이더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요. 그게 법이고 규정이죠. 그냥 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충, 조율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지분은 고배기량 기준 0.3%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까지 전부 해도 등록 대수는 차량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만큼 교통수단으로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쩌리 취급받는 것이고, 현재 배달 오토바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미지가 좋아지기는 글러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배달용과 레저용 번호판을 구분하자는 이야기도 뭐 슬슬 하는 것 같습니다. 레저용이든 배달용이든 현재의 문제는 젊은 라이더의 지위 장벽도 문제입니다. 20대 초반에 100만원짜리 중고를 사도 책임보험만 200만원 가까이 하죠.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 그래서 오토바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는 무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무가입 조항인 책임보험 없이는 번호판 발급이 안 되니 그냥 타는 겁니다. 재수없이 걸리면 벌금 몇 푼 내고 다시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이게 번호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량처럼 번호판 승계가 아니라 폐지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번호판을 승계하면 자동차 거래처럼 거래 현장에서 책임보험 가입하고 승계 절차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 공무원, 경찰 누구도 총대를 안 매는 겁니다. 그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라 손을 못 대고 있을 뿐이죠. 전체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엄청 많죠. 공무원도 경찰도 정치인도 그 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무원도 한 보직에 길어야 2, 3년, 경찰도 2, 3년, 정치인도 5년입니다. 폭탄을 끌어안고 있어도 내가 있을 때 터지지 않고, 터져도 사회적 이슈나 언론 노출만 없으면 넘어가는 일이라 그냥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괜히 손대면 복잡해지고 책임 소재가 생기고 잘못하면 뭐가지 날아가는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똑같은 일을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봐서 잘 압니다. 저는 군대 보직이 인사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군단에 근무할 때 예비군 자원관리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비군 숫자가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숫자가 매년 업데이트돼서 병무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자료는 비포 연속용지에 출력돼서 포트에 싣고 옵니다. 출력용지가 한 차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에서는 이걸 받아서 하나를, 옛날에 LG 데이터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서가 군대에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전부 데이터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50명, 100명 뽑아서 컴퓨터에 일일이 쳐넣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전화해서 부대별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다시 하는 거죠. 한 달 반 걸립니다. 한 달 반. 이게 90년대 초에 할 수 있는 최첨단 처리법이었습니다. 한 달 반은 아무 일도 못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보직에서 그 일을 담당했을 때는 병무청 담당자가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병무청 처리 프로그램과 처리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부대 전산실에 병무청 프로그램을 자기 테이프로 받으면은 처리 가능한지를 알아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무청에서 자기 테이프와 출력 용지를 받습니다. 용지는 우리 것을 써야 하는데 한두 박스가 아니라 한 차분을 받아야 되니까 돈으로 한 사람은 돈이 크죠. 그 사람들은 예산 책정이 돼 있고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출력 용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병무청 담당관은 엄청 좋아라 했습니다. 쥐들이 출력하는 데만 일주일 걸리는데 그냥 자기 테이프와 용지만 주면은 그냥 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병무청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병무청에서 그러면은 알아서 포터에 출력용지와 자기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 부대까지 갖다 주면은 우리는 받아서 전산실에서 처리합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서 처리를 해서 용량이 많은 4단급은 그냥 플로피 디스크로 나눠주고, 예하 부대만 일부 출력해서 용지로 주고 나머지 출력 용지는 우리가 그냥 꿀꺽했죠. 출력 용지가 무려 1년치 사무실에서 사용하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해결한 거죠. 워드로 쳐넣는 병사 100명을 소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 안 해도 되죠. 출력 용지를 1년치를 넉넉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올 때 담당관이 고맙다고 바카스도 사다 줍니다. 결정적으로 시간도 아끼고 자리에 오타도 없어요. 왜냐하면 재입력 과정에서 오타나 누락, 중복 이런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병무청에서 바로 넘어온 자료를 가공하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병무청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라고 컴퓨터를 잘 알았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컴퓨터. 근데 어디든 능력자는 있습니다.
안 되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대부분 자기가 안 해본 일은 무서워서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먹거나 공무원들은 더 하고요. 뭐 이렇게 쉽게 해결했는데 전에 있던 담당자가 뒤에서 욕하더라고요. 예, 날로 먹으면서 이랬다고. 그렇게 하면 누구는 못하냐고. 평신 그럼 쥐가 하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남이 해놓은 건 되게 쉬워 보이죠. 뭐 세상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남이 해놓은 것을 평가하기는 쉽죠. 그런데 본인은 못해요. 예, 노가다 바닥에도 남일 일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평가하고 정치지지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중에 실제적으로 뭐 일 잘하는 기술자는 못 봤어요. 평생 조공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가다 30년을 했는데 여기저기 내가 다 건물 올렸다는 인간이 기술자가 못 됐습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이 없어서 기술자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임금도 훨씬 낮죠. 30년을 일했는데 조공을 한다는 것은 그냥 바보죠. 보통 사람은 30, 40대에 노가다에 입문하면요 보통은 늦어도 3, 4년이면 기공으로 일합니다. 저도 그랬고 원래 능력이 없으니 입으로 정치질을 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기술 하나 배워서 기공이라도 되면은 갑질 오지게 하죠. 조공을 무슨 종부리듯 하고 엄청 깔보고 그러죠. 욕하고. 그리고 기술도 절대 안 가르쳐줘요. 왜요? 기술 가르쳐주면 자기 밥그릇 뺏긴다는 것을 알고 있죠. 기술 딱 하나 있는데 저놈이 그거 배우면 나는 일할 데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거든요. 인터넷 공간도 똑같습니다. 남이 하면 쉬워 보이고 내가 하면 싫고 그러니 숟가락만 하나 얹거나 비판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막 전문 정보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 영상이나 DIY 정보를 많이 찾으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닥입니다. 왜냐고요? 실제 오토바이 수리 전문가는 영상을 찍을 줄도 모르고 편집해서 영상을 올릴 시간도 없습니다. 실력 있는 수리사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말 몇 마디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럼 영상 올라오는 사람은 뭐냐? 그 정비사는 시간이 남아 돌거나 아니면 누가 편집해 주겠죠. 간혹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수리 영상이나 고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와이프가 편집을 해주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자동차 유튜버가 많습니다. 영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면도 좀 있고요. 아주 중요한 정비 영상이나 노하우는 이야기를 안 하거나 이야기해도 따라하지 못하죠. 우리가. 간혹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계에 밝은 일반인이 봐도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열정으로 1, 2년 하다가 포기합니다.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결국 포기하는 거죠. 안타깝죠. 진짜 중요한 정보는 본인들이 친하거나 지역 정비사 모임 단톡방 외에는 거의 공유를 안 합니다. 그냥 유튜버 오토바이 수리 영상은 아마추어끼리 그냥 도트리 키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손재주나 눈썰미 있는 분들이 만든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그래서 절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이 똑같은 어려운 경우를 겪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라고 올리는 거죠. 간혹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 것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안 되죠. 깜빵 갑니다. 깜빵 간다고. 현행 정비업은 신고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유상으로 정비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고 정비 후 사고로 인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열정페이 운운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유튜브 홍보도 하고 내 것도 좀 해주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죠. 봤습니다. 댓글도 진짜 봤고요. 저는 블로그부터 유튜브까지 20년을 인터넷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별의별 인간들 다 상대해봤습니다. 한참 낚시에 빠져있을 때 보트도 소유하고 있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접근했었죠. 낚시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처음에는 보트에 좀 태워줬습니다. 호의도 그렇고 좀 그래서 그 양반이 친구도 불러와요. 보트에 3명 타는데 2명 불러오면은 저는 그냥 기사 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대가는 낚시 끝나고 루어 몇 개 주고 갑니다. 그것도 지가 쓰던 거예요. 배에 기름 넣고 차에 기름 넣고 하루를 투자한 대가가 그거죠. 점심도 가끔 사줍니다. 1인에 한 10,000원짜리 삼겹살. 근데 저는 기름값 하루 일당 기름값만 20만원 들어간 거죠. 가끔은 이제 저도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하면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소문 그지같이 내죠. 인간성이 어떠니 성격이 어떠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씁쓸하죠. 그래도 이 오토바이 세계는 희귀한 취미를 공유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무슨 내용을 올릴까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슈퍼땡스도 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며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만 원래 오늘은 다른 주제로 시나리오 쓰다가 갑작스레 현타가 와서 다른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파보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네, 시간이 좀 많고요. 이런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심정으로 영상 만들어 올리는 그냥 일반 유튜버입니다. 예, 여러분과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죠. 뭐 자꾸 오토바이 세계를 파다 보니 너무 다꾸된 시스템, 법,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좀 알았고요. 라이더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한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출발점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꼰대, 틀딱이라고 느끼시면은 그렇지 않은 영상 많잖아요. 예, 그거 추천드리며 저는 최대한 초보 라이더를 기준으로 쉽게 익히고 보기 편한 그런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가급적 영상에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시나리오라 앞뒤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짝 한타 올 뻔한 시골 생활 TV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